자, 헬로 에브리원. 헬로 에브리원. 예. 네. 예, 저는 쌤장 정상입니다. 저는 엘린 리 이혜준입니다. 예. 박사님, 예. 요번에 예. 철도 인문사회 연구소 예. 학술을 논문 게재됐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임제의 한시와 예. 세익스피어의 소네트에 나타난 예. 이미지 비교 연구. 예. 네. 예, 간단히 소개 좀 알겠습니다.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임제라고 하는 조선조의 이제 유명한 그 시인이 있어요. 거의 막 1000여 편의 시를 쓴 대단하네요. 그 네. 위대한 작가죠. 특히 이제 황진이 무덤 앞에서 네. 시를 썼다는 그 고시조 쓴 분인데, 황진이를 좋아했던 사람들 많네요. 네, 그렇죠. 그분의 네. 한시와 세익스피어 소네트가, 소네트는 14행의 시인데 네. 거기에는 뭐 연애와 사랑도 있지만 사랑, 이별, 죽음, 삶 여러 가지가 다 돼 있거든요. 아, 네. 그 두 가지를 이제 결부를 시켰는데 재밌는 네. 것은 네. 임제는 그 1549년에서 1587년을 살았던 그 조선의 이제 호탕한 시인이었고요. 네. 세익스피어는 1564년에서 1616년까지 살았던 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의 작가였어요. 네. 그러니까 동서양이라는 다른 공간에 살았지만 네. 상당히 유사하죠. 시기가 그러네요. 아시다시피 거의 16세기를 살았고, 네. 또 임제는 한 720편의 한시를 썼고요. 네. 세익스피어는 154편의 이제 소네트를 썼는데 네. 그 두 작품에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또 비교를 했고요. 아. 임제 같은 사람은 39세에 세상을 떠났고요. 세익스피어는 보통 53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네. 그 두 사람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를 한 이미지를 내용이다. 비교 네, 연구하셨군요. 그 정도로 네.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론적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16세기 이제 조선이나 네. 영국의 시대적 배경 자체가 상당히 좀 닫혀 있는 시기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16세기가 뭐 이렇게 뭐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임제가 살던 시단이 어떤 변화의 바람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 시기였어요. 그 네. 시단에서 우리 그 삼당파 시인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그렇게 음. 이제 최경창이나 백광운이나 손곡 이달 이런 사람이 삼당파인데 네. 당시의 풍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걸 쓴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세익스피어 시기도 르네상스 시기인 건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 사회로의 변화 뭐 이런 것을 그렇죠. 했던 시기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한 내용입니다. 뭐 여기서 네. 제가 이제 학술적인 이야기를 좀 네. 너무 어렵게 하면 복잡해져서 네. 이 정도로만 이걸 좀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한시와 소네트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여러분이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게, 이제 여기서 제가 쓴 건 좀 학술적인 말이라서 좀 말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시는 한문으로 쓰여진 동양의 시잖아요. 그건 그렇죠. 아시죠? 그래서 이제 사랑, 이별 이런 건데 소네트는 14행의 어떤 연애시면서 인생의 시인데 그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좀 쭉 설명을 했어요. 이제 그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네. 이제 그래서 이 로지라는 사람은 소네트가 세익스피어의 내면적 자서전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어요. 네. 이 로지라는 유명한 비평가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너무 멋진 말이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속에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우리의 위대한 작가의 삶 속에는 부침이 있다.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있다. 네. 그리고 소네트들은 그의 내적인 자서전. 여기서 그가 바로 세익스피어를 말하는 겁니다. 내적인 자서. 그렇죠. 너무 멋진 네, 말이네요. 말이 멋있죠. 그리고 이제 의상과 이미지라는 걸 제가 썼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미지를 동양의 말로 쓴다면 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상이 우리 의상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의상이 아니고 여기서 의상은 뜻 의자의 모양 상자를 쓰는 의상이에요. 아, 뜻의. 네, 뭐 의상실 할 때 의상이 아니고. 아.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것을 동양의 표현으로 하면 의상이 된다. 뜻의니까. 예, 뜻 의자의 네. 모양 상자니까요. 어.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이것도 제가 길게 썼는데요. 네. 너무 어렵게 하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어떤 걸 썼냐면 허구적 화자가 보는 사랑과 이별, 열림과 닫힘의 미학이라고 해서 식물 의상과 꽃 이미지. 또 식물과 꽃을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식물 의상과 꽃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쭉 썼어요. 그래서 네. 이제 페르소나, 뭐 시적 화자 이런 걸 썼는데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임제의 시에서 고른 것이 바로 폐강가인데, 네. 폐강가. 이 폐강은 낙동강이 아니고 폐강은 이제 그
북한에 있는 대동강을 가리켜요. 대동강. 네. 막 빨리 말하더니 낙동강이 나와요. 그럴 수도 있죠. 대동강을 말하는 거예요. 대동강이 네. 폐강가입니다. 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 폐강가를 거기 네. 제가 한시도 원문을 다 달아놨거든요. 네네네. 그 원문하고 네. 그 뜻을 한번 좀 네. 생각하시면 돼요. 낭독을 해볼까요? 네. 네. 폐강가 임제 폐강 여답춘양 감상수양 정단장 무한연사 약가직 위군 제작 무이상 대동강 아가씨 봄볕 쬐러 나왔다가 강 위에 수양버들 보니 애간장 녹는데 아련한 버들가지로 옷감을 짤 수 있다면 임을 위한 추못을 짓고 싶어요. 멋있네요, 아주.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대동강 그렇죠. 그렇죠. 대동강과 이제 우리가 서경별국에도 보면 네. 그런 그 이별의 장소고 또 이제 버드나무가 그런 거 아시죠? 휘무지라고 해서요. 꽃 네. 좋아하시니까 잘하시니까 이게 가지만 이렇게 수양버들은 네, 그렇죠. 축축 늘어지죠. 네, 그렇죠. 네. 그 묻어놔도 네. 거기서 막 꽃이 피는데 그러니까 네. 사랑의 연속성 이런 것을 이제 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버들가지의 의미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런데 셰익스피어도 이제 그런 어떤 것과 관련된 네. 사랑의 이야기를 썼는데요. 네. 이제 그대를 여름날과 비교해 볼까요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네. 자, 이것도 한번 네. 네. 우리말만 한번 읽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대를 여름날과 비교해 볼까요? 그대 더 아름답고 더 온화하여라. 거친 바람은 5월의 향긋한 꽃봉오리 뒤흔들고 여름의 기간은 너무나 짧기만 하다. 때로 태양은 너무나 뜨겁게 비치고 금빛 얼굴에는 먹구름 끼어 흐려지기도 한다. 어떤 미인도 언젠가는 그 아름다움 기운하니 우연이나 자연의 변화로 아름다운 자태 일그러진다. 멋지게 표현하셨네요. 예, 이게 이제 셰익스피어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랑의 어떤 이야기를 상당히 잘 써놓은 건지 아시겠죠? 일그러진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재밌는 게 이제 그런 그 여름날과 비교해 볼까요라는 말도 하면서 이제 사랑의 영원함 이런 네. 것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시를 제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비교를 했는데 네. 그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버드나무 이런 거 버들 이런 거 관련된 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홍랑이라는 조선시대 기생이 있었어요. 있었죠. 예, 네, 홍랑. 그때 이제 삼당신 가운데 한 사람인 최경창과 이별하면서 시 한 수를 이제 지어서 최경창에 바치거든요. 네. 이러한 사랑의 영원함은 정말 플라톤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말하는 정신적인 아름다움. 우리 그렇죠.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플라토닉. 이것과 일맥상통해요. 자, 오늘 좀 읽으셔야 될 시간 좀 많아서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거기 네. 한번 읽어보시죠. 몇- 홍랑이 몇 버들 가래 걷고 보내노라 님의 손대 자신은 창밖이 싱거두고 보쇼소 밤비에 새미봇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셔쇼. 네. 이게 옛 고어네요. 예, 고어. 그러니까 제가 현대어로 풀어드릴게요. 네. 맷버들 산에 있는 버들 네. 가려가지고 네. 가지를 꺾어서 보내겠다 임에게 이미 계신데 주무시는 창 밖에 네. 심어두고 보십시오. 밤에 비가 올 거 아닙니까? 밤비에 새 잎이 나면 저인 것처럼 여기십시오. 이해 가세요? 그걸 연애시에 사람들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렇죠. 기가 나인 줄 막히죠. 알아라. 네, 나인 줄 알아라. 네. 네, 그런 거와도 연결되고요. 근데 이제 또 임제시에서는 폐강가 뭐 이런 그 네. 셰익스피어 소네트 이런 게 다 사랑의 가능성이잖아요. 영원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네. 이거는 여기까지는 열림의 미학이었어요. 아. 근데 닫힘의 미학을 보면 무어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무어별이라는 건 뭐냐면 말없이 헤어지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 한 여인이 말없이 헤어지고 근데 이건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이게 임제는 남자잖아요. 그렇죠. 남자인데 우리 김소월이 남자인데 여성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15세 소녀가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말을 제대로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는 그 심정인데 15월개녀라고 시작되는 것부터 이 무어별이라고 써진 거 있죠? 여기 네네네.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무어별 말없이 헤어지고 15월 개녀 수인 무어별 규례 엄중문 읍향 이화월 15 아리따운 아가씨 남 부끄러워 말 못하고 헤어졌는데
돌아와 중문을 닫고서는 백꽃 사이 달을 보며 눈물 흘리네. 첫사랑 나이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네. 상당히 잘 썼죠. 무슨 알겠지만 이 남자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별에 인사도 못 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을 하는데 그렇죠. 잘 가요, 잘 가, 뭐 어느 때 만나요 이런 말도 못 하고 그렇죠. 마음이 아파서 네. 이 중문이라는 거는 이제 정말 대문이 닫혀 있는 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실제 문도이겠지만 내 마음을 전달하지 못하는 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첫사람들은 거의 이렇게 말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쉽게 말하면 이별 노래에서도 보면 그 부안의 관계였던 매창이 서울로 네. 간 그 선비 그 유희경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가 있어요. 네. 요 시도 뭐 너무 유명한 시니까. 이화우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난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한오매. 예. 이 시는 이화우가 참 멋있는 거 아세요? 네. 이화우의 뜻이 두 가지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네. 첫 번째는 백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백꽃이 떨어지는 모습이 봄비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비처럼. 또 하나는 백꽃이 떨어지는데 비가 온다는 뜻도 있어요. 한 4월쯤 되면 백꽃이 많이 피죠. 백꽃 정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유,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별의 심정 같은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과 셰익스피어의 내용을 또 비교를 했고요. 조금 더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실제적 화자가 보는 죽음에서 종교적 비약이라고 제가 썼고요. 도교적인 학 의상과 기독교의 종소리 이미지라고 이제 썼어요. 그러니까 임재 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우와 임재 시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네. 한우는 기생이에요. 아. 임재가 한우와 이제 시를 이제 주고받는 게 있는데, 네. 자, 요 시도 조금 네. 여기 요 위에 네. 한번 읽어보실래요? 북천이 말타컨을 우장없이 길을 나니 산에 난 눈이 오고 들에 난 찬비로다. 오날은 찬비 맞아시니 얼어 잘까 하노라. 자, 이 시가 참 재밌는 시예요. 왜 재밌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북쪽 제가 좀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쪽 하늘이 맑아요. 네. 그러니까 우장은 요즘 말로 비옷이에요. 비옷, 그렇죠. 비옷 없이 길을 나섰는데 네. 산에는 눈이 막 와요. 들에는 찬비가 내려요. 네. 오늘 찬비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네. 얼다는 게 알겠죠. 추워서 그렇죠. 얼어 잘 가노라. 근데 이게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근데 이게 재밌어요. 네. 왜 재밌냐면 보세요. 네. 찬비라는 게 한우죠. 네. 한자로 하면 그렇죠. 한우니까 차란자니까. 그렇죠. 네. 이 찬비는 실제 찬비도 있고 기생 한우도 되는 거예요. 아.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이 기생 한우가 있는 거예요. 중의적 의미죠. 네, 그렇죠. 네. 오늘은 찬비를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한우와 눈이 맞았으니 아이고. 얼어 잘 까노라. 이 얼다라는 것은 정을 통하다는 뜻도 있는 거 아시죠? 아, 네. 이런 어떤 아주 아주- 멋진 시. 근데 이제 그거를 거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자, 이 시조에 대해서 기생 한우가 바로 답하는 시가 자 바로 밑에 있습니다. 아이고, 재밌네요. 어이 얼어자리 무슨 일 얼어자리 원앙침 비치금을 어디 두고 얼어자리 오늘은 찬비 맞았으니 노가잘까 하노라. 자, 이게 이제 한우가 이걸 바로 받아치는 이야기인데 보세요. 너무 멋있네요. 어째서 얼어 자느냐? 어째서 무슨 일로 얼어 자느냐? 왜 추운 데서 얼어 자느냐는 거죠? 원앙침 비치금. 그러니까 이거 다 최고 좋은 네. 뭐 베개와 귀한, 좋은 그렇죠. 귀한, 이불이잖아. 네. 어디다 두고 얼어 자느냐? 오늘은 찬비 맞았으니 저와 눈이 맞았으니 그렇지. 노가 잘까 하느라 저와 함께 주무십시오. 아이고, 이런 뜻이에요. 진짜 얼마나 그러니까 멋져요. 겉보기에는 뭐 그냥 네.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뜻이 참 재밌죠. 찬비라고 아유. 쓴 거예요. 한우가. 너무 멋있네요. 임재와 한우가 이런 식으로 사랑을 참 로맨티스트죠. 네, 셰익스피어도 되게 로맨티스트죠. 로맨티스트인 네. 거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멋있네요. 로맨티스트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 아세요? 뭐라 그래야 돼요? 로맨티시스트가 맞는 말이에요. 로맨티시스트. 이 시대의 최후의 로맨티스트 우리 그러잖아요. 네. 틀린 말이에요. 시스트. 로맨티시스트. 아, 네,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로맨티시스트. 참고로 제가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한우는 마흔 정도에 대해서 이제 38세 세상을 떠났는데 죽기 전에 네. 이런 자만시를 썼어요. 자만시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죽기 전에 미리 쓴 시를 자만시라고 그래요. 자, 요 자만시가 네. 강한 풍류 40년 청명영득 동시인 여금악
바닷가 초진망 해상반도 좌우신 강한 풍류 40년 세월 동안 맑은 명성 당시 사람들 울리고도 남으리 이제야 학타고 세강굴레 벗어나니 바닷가의 반도는 열매 새로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재라는 시인이 자기가 죽기 전에 쓴 거예요. 네. 죽기 전에 썼는데 자만시는 아까 이야기했죠. 죽음을 이제 미리 네네네. 예견하고 쓴 시인데 네. 여기 보면 그러니까 40년 세월 동안 네. 강한 풍류라는 것은 정말 한량으로 살았다는 소리예요. 아. 근데 그걸 이제 강한 풍류라고 그래. 이제 뭐 이걸 깊이 네. 설명하면 좀 복잡하니까. 풍류가 예, 보통 그렇죠. 풍류가 예, 아니네. 그렇죠. 네. 그런데 맑은 명성 이 사람은 정말 그 살았을 때 시를 뭐 거의 720편 뭐 이렇게 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특히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어요. 아, 그렇겠죠. 이 풍채도 되게 좋아가지고 어, 학타고 세강굴레 벗어났다는 건 학은 이상향으로 가는 매개물인 거 아시죠? 그렇죠. 이 학을 그래서 네. 바닷가의 반도는 열매가 새로 익었다. 그러니까 바닷가의 반도가 뭐냐면 이 신화 중에 서학모가 심은 복숭아인데요. 네. 3000년에 한 번 꽃이 펴요. 또 3000년에 한 번 열매를 맺어요. 이를 먹으면 불로장생을 한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그런 어떤 이상 세계로 가고 싶다는 것을 이렇게 쓴 겁니다. 그렇죠. 초월적 세계로 와. 가고 싶다는 것을. 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71도 네.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71도 네. 자신의 죽음에 관한 그런 그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에도 보면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게 나오냐면 이건 제가 읽을게요. 네. 내가 죽거든 써느라고 사느라고 음산한 종소리를 듣고 종소리보다 오래 애도하지 마세요. 가장 더러운 구더기와 살려고 내가 이 더러운 세상을 떠났다고 세상에 경고하세요. 이 식구를 읽어도 시를 쓴 손을 기억하지 마세요.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그대의 향기로운 머리에서 잊혀지길 바라니까요. 그러니까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을 이제 그렇죠. 셰익스피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썼습니다. 참,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네. 이 임재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약간 도교적인 학의상, 학의 이미지를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셰익스피어는 기독교의 어떤 종소리 아. 이미지로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 자신의 죽음 이후에 침울함, 고독감 이런 걸 종소리에 비유를 했어요. 아.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임재는 자신이 살았던 세상에 대해서 강한 풍류 40년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세상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셰익스피어는 이 역겨운 세상이라고 말하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임재는 조선을 대표한 로맨티시스트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동양의 셰익스피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임재는 16세기의 신분의 한계가 있는 사회에서 자유연애, 아까 한우와 사랑을 했다고 그랬죠. 네. 셰익스피어도 로맨티시스트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서양의 임재라고 또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죠. 16세기 뭐 로미오와 줄리엣, 시비야 이런 데서 자유의 연애시를 썼고 네. 임재는 한시가 분야가 네. 연정시부터 뭐 여러 가지 만가 자신의 죽음을 애도한 시, 이 변세시라는 것은 변방을 노래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거든요.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도 사랑, 시간, 예술, 아름다움, 인간, 존재, 의미, 죽음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인생의 모든 망라에서 그렇죠. 쓰셨네요. 모든 것을 망라했어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계급 사회의 한계 속에서 그렇죠. 낭만적 사고로 다양한 주제 작품을 썼죠. 또 다양한 갈래의 작품을 썼고 네. 또 사랑과 이별과 죽음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많이 썼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이제 논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는데 네. 이 센트베브는 그 나무의 그 열매라는 비유를 사용하여 나무를 관찰해 보면 어떤 열매가 열릴지 알 수 있듯이 외적 조건들을 잘 살펴봄으로써 작품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곧 작가의 전기와 작가가 속한 시대적 환경을 통해 작품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임재와 셰익스피어는 낭만적 사고를 바탕으로 시대를 뛰어넘은 대문호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물론 이제 제가 이거를 더 학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네. 제가 좀 풀어서 네. 그나마 설명을 드렸는데 네. 좀 이제 이쪽에 한문학 쪽에는 전공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네. 그 입장에서 또 꽃을 이렇게 네. 하셨잖아요. 나무와 이제 이걸 꽃. 같이 네. 낭송도 하시면서 마무리로 네. 느낌을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느낌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걸 한 편의 이제 소논문을 제가 설명을 네, 드리고 네. 낭송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임재의 한시도 그 도교적인 그 사상을 입혀서 정말 멋지게 표현을 했고요. 네. 저래도 그 임재를 좋아하겠네요. 네. 그
그 당시에 시를 그렇게 많이 네. 쓰셨고 시조도 그렇게 많이 썼죠. 네, 시조를 네. 몇 편이라고 그랬었죠? 한시가 720편이고 대단하시죠. 시조도 뭐 수십 편의 네네, 시조가 있죠. 한시도 그렇고 네. 또 이제 셰익스피어는 우리가 뭐 로미오와 줄리엣 또 네. 4대 비극이든 다 잘 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박사님께서 임재하고 셰익스피어를 비슷한 시대에 동서양을 비교하셔서 너무 그 이미지 비교를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네트를 또 내면 좋고 자서전이라 이렇게 말했던 말씀 너무 멋지고 저는 이제 그림이 다 그려져요. 그 이와 이 봄비가 떨어지는 그런 그렇죠. 꽃을 워낙 느낌이라든가 좋아하시니까. 네, 또 그 능수버들이 늘어진 그런 느낌 그런 거를 너무 잘 풀어주셔서 시인이기도 하시니까 너무 이거 비교 연구 너무 멋진 연구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네.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저는 뭐 이제 이런 그 비교 연구 논문이 앞으로 네. 뭐 쓸게 뭐 네. 한 10여 편 정도 있습니다. 지금 대단하네요. 대기 중에 궁금하네요. 있는 네, 네. 예, 그때마다 네. 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하여튼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원래 한 10분 만에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요. 저는 예, 좋았습니다. 예, 그러셨습니까? 네네. 뭐 다 하려면 1시간은 갈 것 같은데 제가 좀 네. 잘랐습니다. 아. 하여튼 또 다음 시간에 다음 기회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later. Have a nice day.